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제주 청년들의 가능성과 지역혁신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커다란 시험대 역할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드디어 그 교육의 결실을 맺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따라가 봅니다. 과연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제주 청년들의 노력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제주 시내에 자리한 한 매장. 2명의 청년이 매장 안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내일센터의 프로그램 교육을 거쳐 실제 창업에 성공한 황대진 대표와 그의 동료 오주영 씨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고기 부위 중에 사태 부위 근육을 좀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고기가 이제 몸에 좋고 영양분이 좋은 성분이 많지만, 이제 보다시피 근육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저희가 잘 이제 먹기 편하게 이렇게 근육들이 많고 손질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들고자 말고기 연구소를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7대 특산품 중 하나인 말고기는 역사적으로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라갈 만큼 뛰어난 효능을 인정받은 식재료인데요. 일본에서도 그 영양적 가치가 인정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 가치만큼 소비가 활발하지 않은 게 사실이죠. 제주는 말농가에서부터 판매까지 말 산업의 다양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을 염두에 두고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싶어 두 청년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생들의 취업, 창업 시 서로를 연계해주는 인재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황대진 씨와 오주영 씨도 그런 경우죠. 저희가 센터에서 이제 1단계, 2단계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식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저희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이전에 무엇을 했었고 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음식에 관한 얘기에 아주 공통적으로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지고 또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말고기를 했었다. 또 요식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주영님과 같이 이렇게 함께하기로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전 창업에 있어 창업 지원 관련 기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8일 2020 도전 J-스타트업 피칭데이에서 말고기 연구소가 우수상에 선정되었다는데요. 그 결실이 이들의 성공을 한 발 더 앞당겨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더 큰 내일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창업 예비 과정으로 이제 교육도 받고 창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도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것을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저희가 준비를 착실히 하면서 그렇게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요. 한편 취업 트랙에서도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초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10월 초에 인턴 생활을 시작했고요. 4월부터는 주 3일 근무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8개월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향토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 강현주 교육생과 이하림 교육생입니다. 제주 특산품인 감귤을 재배에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책임지는 농업회사법인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두 교육생의 만족도는 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 강현주 씨는 건조과일 제품 제안서 발표가 있다는군요. 발표 자료 작성에서부터 발표까지 인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저는 원래 마케팅 직무를 생각하고 있었고 산업은 막연하게 식품 산업 쪽을 가고 싶었어요.
보고회를 센터에서 진행했었는데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우스라는 기업이 지금 건조과일칩 시장 그리고 식품 산업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좀 도외 쪽으로 취업 준비를 했다면 센터를 들어오고 나서는 제주도에 존재하는 산업들,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서의 가능성들이 저에게 되게 크게 와닿아서 도내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하림 씨는 회사의 공식 SNS 운영 계획안을 맡았습니다. 오늘 그 발표의 날인데요. 까다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해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건 되게 알려져 있고 좀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만 제주도의 향토 강소기업이라는 건 되게 생소했거든요. 근데 생소하니까 도전할 그런 것도 되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회사가 규모가 작으니까 복지나 이런 사원 간의 그런 게 되게 안 좋거나 환경이 열악하거나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게 저희 이번 기업을 다니면서 그런 게 정말 인식이 아예 바뀌었고요. 도내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모델 케이스를 제시하는 것은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요. 교육생들은 스타트업이나 향토 기업에서 도내 업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곧 눈높이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하네요. 실제 저희가 많은 신규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고 다른 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첫 번째는요. 일머리가 있어요. 그냥 아주 일머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기본에 충실했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시장 조사부터 솔루션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저희가 보기에는 대리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도 내에서의 대리급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가 사실 너무 궁금했었어요. 조천에 있는 스위스 마을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특색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더 큰 네일센터 자기 주도 트랙을 진행하고 있는 박종호 교육생입니다. 스위스 마을 입주 작가로서 현재는 사랑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해요. 네, 여기는 이제 스위스 마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센터에서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받다가 이제 멘토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스위스 마을에 입주 작가를 하게 됐어요. 네,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캐릭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또 대중과의 소통 지점을 찾고자 드로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네일센터 들어오기 전에는 저의 생각은 이제 작업을 계속하면서 경제적 활동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행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더 큰 네일센터를 들어오고 나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수익 구조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술 활동이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른 분야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서 박종호 교육생도 생각이 많았다는데요. 센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예술 활동이 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위스 마을 레지던시를 통해 그 희망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상품에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를 작업하고 있어요. 진짜 저희가 아는 굿즈 있잖아요. 이제 핸드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에 들어갈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예술적 활동은 지속적인 수익 구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술적 역량에 바탕을 둔 수익 구조의 담보. 그것은 대중과의 소통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박종호 교육생은 믿고 있습니다. 개소 약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11월 더 큰 네일센터의 운영 현황입니다. 센터와 협업하는 기업체나 기관을 의미하는 탐나는 기업은 210개에 이릅니다. 센터 교육생들과 함께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도 뜨겁습니다. 총 128개 기업에서 300명에 가까운 인원과 함께하고자 지원을 했고 교육생들과 매칭을 통해
55개 기업에서 88명이 주 3일제 실습과 주 5일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열기 역시 뜨거운데요. 25명의 교육생들이 19개 팀을 꾸려 창업에 도전 중이고 7명의 교육생들이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자기 주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큰네일 센터에 있는 지금 인턴 친구들이 스타트업에도 취업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친구들이 창업을 했거나 또는 이렇게 기업에 취업을 했던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이런 것들을 더 성장시키고 변화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큰네일 센터가 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적인 역량, 예를 들면 코딩을 할 수 있는 친구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또 이런 기업들에 가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하고 일자리도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제주 더큰네일 센터. 제주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두보로서 제주 사회가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2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제주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바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들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대해서는 이 방향이 정말 맞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이를 통해서 제주의 혁신적인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주시는 것 같고요. 우려는 이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과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인구 2천여 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곳에 지금 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생기발랄한 안내 표지판들이 눈에 띕니다.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던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오가고 카페 안에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켜놓고 앉아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월급 받아서 나가는 생활비만 이제 급급하게 살아가는 그런 현대적인 그 사회에서 회의감을 느낀 친구들이 이 시골 마을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창직을 하는 거거든요. 창업보다는 저희는 창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지난 2019년 9월 서천의 삼기술학교가 출범하면서부터라는군요. 오늘 사진 찍으면 어디다 쓰실 거예요? 쓰면은 뭐 각종 프로필, 각종 프로필? 그리고 카카오톡 그런 데다가도. 제가 오른손 주먹 보시고 자, 스마일 하나 둘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또 다른 시험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원래부터 사진을 할 거야 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그게 아닌 청년들도 많잖아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그 고민만 하던 청년들이 여기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잘했어 이런 것들을 찾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 과정에 다른 청년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떻겠니? 혼자 고민했을 때 답이 나오지 않던 것들이 청년들이 모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서로 회의도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일반 사회에서는 개인들이 하기 힘들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되고 그리고 이런 공간도 혼자 있으면 절대 만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기술학교는 도시와 지방의 삶과 기술을 교환하는 삼기술 프로젝트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자기 실현을 돕는 대한민국 청년 성장 지원 코칭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기 이런 게 생겼다 해서 신기해서 어머 서천 시골에 이런 공간이 있어? 그러고선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가오픈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문을 밀어본 거죠.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이제 그 독립서점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생소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도시에 있을 법한 그런 공간이 이런 시골에? 하는 마음으로 이게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 와서 정말 접할 수 없는 문화를 이렇게라도 느낄 수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3기술학교는 지역혁신형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방 소멸을 해결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의 청년 창업은 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3기술학교가 지금 지방에서, 한산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요. 여기서 정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시골에서 그리고 자연적인 것을 느끼면서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생태 환경적인 일을 좀 하면은 정말로 행복하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3기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MTA 교육이라고 해서 그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사람들과 공동체하고 어떻게 교감하고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래된 빈집, 유휴 공간은 청년들에게 삶의 기술을 공유하는 실험과 경험의 공간이 되는데요. 사업 계획서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최대 1,800만 원의 프로젝트 지원비를 받아 자신만의 꿈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정착한 청년들이 처음에는 지쳐서 힐링하고자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달 살기를 나 좀 쉬다가 자연에서 좀 놀다가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친구들이 3기술학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게 있는데 이걸 여기에서 펼쳐볼까? 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얻고 빈집들을 고쳐서 자기만의 창업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 마을에서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한산초등학교나 서천군에 있는 학교에 돌봄 강사로서 또 친구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을의 문제점을 여기 온 청년들이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곧 지역을 재생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산은 소곡주가 굉장히 유명한데, 근데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프라인을 위주로 판매를 하고 계신데,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지 못하게 되면서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리고 주민분들도 굉장히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청년들의 또 무기가, 저희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온라인, 노트북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유통을 한번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소곡주 각각의 양조장에서 소곡주를 받아가지고 이걸 대신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청년들에게 알리는 그런 작업들도 하게 되면서, 여기 계신 지역 주민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기술학교는 청년들의 단순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지역 발전의 불균형 해소, 전통 문화와 공동체 문화의 계승, 상생의 모델까지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3기술학교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문화예술 특화 한 달 살기를 주제로 웹드라마 제작과 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종시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는 황석연 서기관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주고받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컨설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청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아무런 걸림장치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무엇을 해도 좋다. 예산을 만들면 행정에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바로 줬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렇게 해서 10가지 사업을 청년들이 펼쳤을 때 한 가지만 살아남아도 저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청년이 여기 남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기대 이상으로 청년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해낸 거예요. 이 낡은 도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젊은 도시로. 그거는 기존의 관습이 아닌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만들어낸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청년들이 실패했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750%가 늘어나서 지금은 올해 한 군데 했지만 내년 12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힘이 오로지 서천에서 청년들이 만들어낸 성과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고맙고 서천에서 삼실학교를 꾸려낸 청년들이 자랑스럽다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정책을 바꿔냈습니다, 지금. 정부가 청년에게 내리던 하향식 컨설팅에서 청년들이 정부에 하고 싶은 일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이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미 3기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에 느끼는 것은 우리는 제주 출신이니 주도해야 돼 라는 텃세가 좀 있는 문화를 봤어요. 근데 오히려 제주 더큰 네일센터가 역할을 해서 보다 많은 외지 청년들, 또 글로벌한 청년들이 제주에 와서 기존의 제주 청년들과 섞여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열어주는 공간. 그걸 위해서 청년들의 에너지만 쏟아내면 나머지는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발판이 되어주는,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더 큰 네일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일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 지역 개념이 무색해진 시점에서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의 벽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3기술학교. 거기에 제주 더 큰 네일센터의 미래상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은 제주의 미래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글로벌 산업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주 더 큰 네일센터와 더불어 서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서천 3기술학교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배출된 새로운 인재들이 만들어갈 세계는 밝은 미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주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